반갑습니다. 네. 잠깐만요. 핸드폰이 죽어 있나 확인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핸드폰을 좀 꺼주세요. 네. 지난번 그 1강 때 뭐 시간 가늠을 좀 못해서 많은 얘기를 못 드렸는데 오늘은 시간 가늠을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잠깐 볼게요. 네. 산들바라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직 그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네. 자, 지난번 강의 때 나는 무엇을 기록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여기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그 야생동물의 삶과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기록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외형적인 특징, 뭐 삶의 방식, 종의 생존,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서식지 환경과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요 사진까지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 사진은 이제 그 붉은 어깨 도요인데요. 그 발에 보시면은 발을 조개가 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부지리. 뭐 물론 조개하고 새하고 싸움을 빗대어서 이제 그 삼자인 어부가 이득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어부지리란 말이 있는데 새들한테는 이제 살아가는 우리나라 이제 우리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나 사고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현상도 기록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보시면은 그 괭이갈매기인데 괭이갈매기 발에 낚싯줄이 많이 엉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기록하다 보면은 저렇게 낚싯줄에 엉켜 있는 새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뭐 저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새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기록해서 보여주는 것도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의 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뭐 일상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쓰는데요. 일상적인 모습들, 뭐 먹고 자고 쉬고 사냥하고 사랑하고 새끼 키우고 뭐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 전체가 뭐 자연 다큐멘터리, 자연 사진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사진은 서산에서 이제 촬영한 사진인데 오래전에 촬영한 겁니다. 사실은 저게 이제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은 사진인데 그 35mm 렌즈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새들은 사냥터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특히 뭐 검은댕기 해오라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날라와서 사냥을 되게 많이 하는데 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새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어디 와서 활동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활동하는 가를 보는 거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 뭐 카메라를 저처럼 릴리즈를 이용해서 촬영하거나 아니면 뭐 타임랩스를 이용해서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뭐 무인 컨트롤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거나 그런 촬영하는 도구로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적절한 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새들이 어디서 날아와서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 사진을 촬영할 때 새를 보기 전에 새들이 오는 환경을 먼저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새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이제 그 인간과 어떻게 어우러져 사는가 그런 모습도 자연사진 중에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진은 이제 붉은부리 갈매기가 아래에 보시면은 그 어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부가 새우잡이를 해서 새우를 고르고 필요 없는 다른 물고기들은 이제 물에 버리게 되는데 이때 갈매기들이 이 버려지는 작은 물고기들을 먹기 위해서 엄청난 숫자가 모여듭니다. 요거는 이제 서산 천수만 간척지에 가을 되면은 저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차에 바지 장화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저 모습을 보고 내려가서 이제 어부한테 익스큐즈를 하고 내가 사진 좀 촬영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지 장화를 입고 물로 들어갔죠. 물로 들어가서 렌즈는 이제 200mm 렌즈입니다. 200mm 렌즈. 200mm 렌즈를 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물로 들어가니까 제가 있어서 그런지 새들이 엄청 경계를 하더라고요. 새들도 똑똑해요. 어부가 있을 때하고 그 옆에 제가 서 있을 때하고 이미 새들이 받는 경계심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떨어진 상황에서 한참 물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어부를 중심으로 해서 새들이 막 서클링 하면서 먹이 먹는 모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런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어요. 렌즈 200m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0mm도 충분히 새도 클로즈업 되면서 환경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안산의 대부도라는 섬에서 찍은 건데요. 그 봄 되면 이제 도요들이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때 이동할 때 저 뒤에 사람들은 보시면 이 뒤에 사람들은 낙지잡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낙지잡이. 낙지잡이를 하기 위해서 물 빠진 갯벌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낙지를 잡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고 사람만 갯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새들도 물이 빠지면 사람과 어울려서 갯벌을 먹이토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역시 200mm 렌즈를 가지고 갔습니다. 사실은 갯벌 같은 데 들어갈 적에 망원 렌즈를 잘못 가지고 들어가면 되게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아요. 발도 잘 빠지고 그리고 갯벌에서 어디 앉아 있거나 어디다가 장비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너무 망원 렌즈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적당한 장비를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가볍게 사진을 찍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람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 사람과 새와 갯벌에서 사람들과 새가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모습을 찍는 것도 자연 사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무척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진인데 뒤에 보이는 여기 보이는 철조망이 휴전선입니다. 실제로 휴전선을 보시면 두루미 가족이 새끼하고 어미 둘이 휴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장면을. 이쪽이 이제 안쪽이 이제 시세말로 DMZ라고 그러죠. 네, 비무장지대 DMZ고 이쪽은 이제 민통선 지역이 됩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찍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그 기자니까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가서 다양한 사진을 찍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다 보니까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기자이기 때문에 그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기자들이 다 이런 장면을 찍기 위해서 다녀야 될 텐데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진 기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과 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이제 뭐 거의 개인 출장처럼 가서 촬영해서 이제 촬영되면은 이제 기사를 쓰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사진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그 뭐 의무라 그럴까요? 의무? 두루미의 생태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그 뭐 의무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기자이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갈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자연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은 시간도 오래 걸렸고 고생도 진짜 많이 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사진을 찍다 보면은 배경이 너무 안 이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경을 피해서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저 사진을 보면은 두루미 두 마리에 막 전봇대 전깃줄이 되게 어지럽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저들의 현실이죠. 네. 저들의 삶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촬영하려고 하는데 뒤에 뭐 원하지 않는 풍경이 있다라고 그걸 자꾸 빼서 찍으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이 아닌 상황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즉, 뭐 더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된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이쁜 사진이나 힘든 사진 뭐를 떠나서 있는 거를 한꺼번에 보여줘서 같이 보여줘서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살고 있어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산과 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이나 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배경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 배경을 넣어서 함께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뭐 제두루미 사진인데 이제 김포에서 찍은 겁니다. 김포가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 논이었던 곳에서 이제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그 두루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미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두루미의 특징에 대해서 생태적인 특징을 설명하면 좋은데 두루미들은 그냥 뭐 휙 날라와서 논에서 먹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인간처럼 자기 땅이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철원에 만약에 가시거나 두루미가 도래하는 지역에 가셔서 새를 보시다면은 그 보실 적에 그 새가 그 자리에 오늘 가서 봤는데 거기 앉아 있습니다. 내일 가서 봐도 거기에 또 앉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개들이 앉아 있는 그 땅이 개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식지에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두루미들이 버틸 때까지는 버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을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나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냥 쉽게 떠나지 못하죠. 여러 가지 떠나야 될 만한 상황이 돼야만.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루미들이 논에 들어오고 있지만 이 옛날에는 뭐 허벌판의 논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저렇게 아파트도 들어서고 학교도 들어서고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루미들이 인간과 같이 살고 있고 저들이 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진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기 싫다고 빼서 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넣어서 찍는 게 훨씬 더 좋은 기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 뭐 제두루미 세 마리가 아름다운 포즈로 강가에 앉아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저 사진을 찍을 적에 새들보다 뒤에 보이는 배경을 더 신경을 쓰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뒤에 보이는 배경이 달입니다. 김포대교예요. 김포대교의 앞쪽에 이제 새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찍은 거고요. 그래서 한강 김포대교에도 제두루미들이 활동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을 한 겁니다. 배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배경으로 찍히는가. 우리 사진이라는 게 그 뭐 중경, 정경, 근경이 있고 클로즈업이 있고 광각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는데 늘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촬영하면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보여드리면 한강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뒤에 보시면 그 아파트 단지가 보이죠. 요 사진은 제가 이제 200mm 렌즈로 찍었는데요. 200mm 렌즈는 그렇게 망원 렌즈가 아닙니다.
이제 요거 찍을 적에는 접근을 해서 찍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그 접근하는 방법을 뒤쪽에서 설명할 텐데, 이제 저거 찍을 적에는 제가 길리슈트라는 거 아시나요? 길리슈트. 저 스나이퍼들이 입는 옷. 네. 그 길리슈트 스나이퍼들이 입는 옷을 입고 낮은 포복으로 이제 얘들이 강가에 있었는데 그 강 쪽으로 내려가는 고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랑. 고랑이 물도 있겠죠. 당연히 고랑이니까. 그 고랑을 진짜 그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그 은폐은폐해서 침투하듯이 거의 다 졌다시피 해서 고랑을 타고 엎드려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보이는 지점에서 200mm로 촬영을 하고 또 촬영이 끝난 뒤에는 역순으로 그대로 빠져나와서 새들이 그 사진을 찍고 갔는지를 모르게 그러한 촬영 방법을 써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를 주는 것이 뭐 촬영도 힘들게 했지만 한강에서 큰 기러기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자 했습니다. 여주 자갈밭인데요. 여주 남한강에 이제 저런 자갈밭이 많이 돼 있는데 그 새를 찍을 적에 이제 새를 방해하는 요소나 위협하는 요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좋은 기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찍으실 적에 꼭 나는 이쁜 모습만 찍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새가 살아가는 환경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데서 이렇게 얘들이 살고 있어. 그런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망원 렌즈를 가지고 계시다면 망원 렌즈가 아닌 뭐 일반 뭐 100mm나 아니면 200mm나 아니면 광각 렌즈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새가 쬐끄맣게 찍혀도 이게 새라는 거를 나중에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오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The Last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채팅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네. 김재손 님이, 뭐라고 쓰셨나요? 화질을 바꾸는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나는 화질을 바꾸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화질을 바꾼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화질을 바꾸는 방법이 이제 RAW 파일이라는 거를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카메라 본체에 보면은 메뉴에 들어가시면 JPG 파일로 찍을 것이냐, RAW 파일로 찍을 것이냐, 아니면 동시에 두 개를 찍을 것이냐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RAW 파일로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화질 변환을 쉽고 빠르고 더 그 효과가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JPG 파일로만 찍으시면 나중에 그 파일 변환할 때 뭐라 그럴까요? 뭐 깨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화질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RAW 파일로 찍으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진을 더 보여드리면 제가 그 레스트라는 휴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많이 찍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을 적에 저는 이제 새들의 휴식하는 장면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휴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일단 편하지 않습니까? 사진이 자연스럽게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아주 편한 사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쉬고 있는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는 휴식하는 아이들을 찍으면서 휴식을 방해하는 게 아니냐. 물론 과하게 행동하고 과하게 욕심을 내면 휴식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런 휴식하는 사진을 찍으려면 기본적으로 방에서는 찍을 수가 없습니다. 방에서는 찍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휴식할 때 사진 찍겠다고 가면 우당탕탕하고 이제 날아가겠죠. 우당탕하고 날아가는 사진을 휴식하는 모습으로 찍을 수 없잖아요. 다만 제가 저런 휴식하는 모습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그렇지만 저렇게 휴식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아,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을 찍었어. 그 다음에 뻘떡 일어나서 아니면 돌멩이를 집어 던져서 날아가는 거 찍어야지.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모습이 휴식이다 보니까 휴식하는 것을 찍고, 저 스스로도 저들이 충분히 휴식할 때까지 사실 기다려서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그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이 한 편이 이렇게 나갔을 텐데요. 제가 이제 지난 2월 달에 그 연천군의 의뢰를 받아서 이제 작업한 홍보 영상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는 이제 민통선 안쪽이에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촬영을 가게 되면 민통선 안쪽이니까 군인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고, 제가 촬영하는 동안 군인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왜? 북한으로 월북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위장하고 새를 촬영하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메인 작업들은 전부 다 점심 때면 다 끝납니다. 오전 광선에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사진을 찍었다고, 영상을 찍었다고 새들이 모여있는데 나오면 우당탕하고 날르게 되잖아요. 저는 사실 촬영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충분히 아이들이 쉬고 먹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저도 낮잠 한참 자는 거죠, 시샘말로. 편히 좀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나올 때가 문제죠. 나오려고 하는데 새들이 계속 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는 나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그 전방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5시 정도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민간인들이 통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시 되면 막 군부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왜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저도 나가야 되죠. 그런 상황이라면 새가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상황이 돼서 나가야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새들이 쉬는 시간을 줘라. 그러면 덜 미안하지 않습니까? 나오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휴식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저도 조심하고, 또 새들이 저렇게 휴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힐링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휴식하는 사진을 보시면 평화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저도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들의 그 휴식을 방해한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잘 쉬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사진 중에서 이제 그 타임랩스 촬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타임랩스 촬영. 제가 이제 타임랩스 촬영을 많이 하는데, 이 사진도 타임랩스 촬영으로 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들어와서 쉬는 자리를 보고, 뒤쪽에 제가 이제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 타임랩스 카메라 세팅을 하고 찍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35mm로 찍었어요. 상당히 그 아침 광선에 찍어서 흐린 날이긴 했지만 되게 쉬는 모습을 잘 찍을 수 있었습니다. 쉬는 모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저거는 이제 타임랩스는 아니고, 제가 비박 촬영을 많이 하는데, 그 비박 촬영할 때 제 텐트 앞에서 저하고 같이 잤습니다. 아침에 막 해가 뜰 때, 물에 막 아침 햇살이 막 반사가 될 때 그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저 친구를 좀 뒤로 물르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가까이 있어갖고. 그러면은 이제 야, 좀 뒤로 물러줘. 말을 냅니다. 위장막 안에서 말소리를 내요. 뒤로 좀 물러달라고. 그럼 얘가 눈을 딱 뜨고 어디서 사람 소리가 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이벙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불안감을 느끼면 이제 조금 뒤로 물르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해서 쉬어갑니다. 그렇게 놀라지 않을 정도의 소리를 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역시 제가 그 비박 촬영, 저들이 쉬는 자리에 비박 촬영을 한 거고요.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서 이제 새들이 막 몸단장을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건 망원렌즈로 찍었지만 사진을 찍을 때 좀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한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이렇게 힐링이 되는 그런 사진들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들이 쉬는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한번 찍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하는 작업들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새를 찾아다닌다. 새들이 찾아오도록 한다. 새들이 오기를 기다린다. 여러분들도 새 사진 촬영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새 찾아다니시잖아요. 저도 새를 물론 찾아다닙니다. 새들을 찾아다닐 적에 저는 이제 그냥 무조건 새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어떤 새를 찍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요다, 오리다, 뭐 기러기다. 그 대상을 먼저 선정하고 찾아다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새를 찾아다닌다면 촬영하는 방법도 그 다음에 어디서 찍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새를 찍을 것인가를 빨리 선정하고 그 새를 위한 서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새를 선정할 적에는 원칙이 있는데 일단 내가 막 보고 싶고 찍고 싶고 이런 새들, 나의 감성을 자극하는 새들, 그런 새를 먼저 선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새가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물새 사진을 많이 찍게 돼요. 물새 사진은 일단 물에 있다 보니까 뭐 사진적으로 되게 훌륭한 사진이 됩니다. 반영도 생기고 뭐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물새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새를 찾아다닐 적에 저는 새를 보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현장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다닙니다. 현장 상황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뭐 새가 어디서 쉬고 있는지, 어디서 먹고 있는지, 언제 날라오는지, 언제 날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다니는 거죠. 새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현장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시간에 찍을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새가 찾아오게 하거나 뭐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찾아오게 하느냐?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먹이를 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들한테 먹이를 주고 찍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꼭 새를 촬영하기 위해서 먹이를 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먹이를 줬다 그래서 새가 100%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있는 시간 동안 새들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먹이를 줌으로 해서 내가 촬영을 못 하더라도 언젠가는 새들이 와서 그 먹이를 먹을 거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먹이를 주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시간에 그들이 들어와 주면은 야, 나 모델비 줬다. 니들 밥값 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조용히 앉아서 촬영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 같은 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식수나 옹달샘,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새들이 이제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쓰지는 않는데 또 새를 찾아오는, 여기는 제가 그 리스트에는 안 넣어놨는데 플레이백이라는 걸 합니다. 플레이백. 새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새들이 그 새 소리에 반응해서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새를 찍겠다 그러면은 박새 소리를 내는 거죠.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포털 사이트에 오면은 새 소리들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제 그러한 새 소리를 내면은 새들이 어떤 놈이야? 내 영역에 누가 침입했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촬영을 하는데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일종의 새들한테 주는 스트레스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백을 많이 해갖고 새를 불러내는 것 자체가 새들한테도 주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조용히 기다리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먹이를 주면 이제 요거는 이제 들깨를 준 건데 양지라는 새가 이제 들깨를 와서 먹을 때 촬영을 한 거고요. 노랑턱 메스의 사진입니다. 노랑턱 메스한테 뭐 여러 가지 곡물을 뿌려놓으면 와서 먹이를 먹을 때 촬영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뭐 곤줄박이 땅콩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곤줄박이 땅콩 엄청 좋아하는데 곤줄박이 땅콩 주면 뭐 땅콩 냄새만 맡으면은 저렇게 손바닥에 올라와서 모델을 취해줍니다. 제 손에 올리고 카메라를 손에 들고 찍은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내 손바닥에 땅콩을 주고 카메라로 이렇게 바로 찍은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접근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는 이제 대부분 위장막에서 새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뭐 저라고 접근을 안 하고 사진을 촬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접근을 하지요. 근데 이제 접근할 적에 몇 가지 좀 조심스럽게 지켜야 될 원칙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비클로즈업을 찍겠다고 접근하는 것을 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비클로즈업을 내가 접근해서 찍겠다? 그렇게 모델을 써주는 새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렌즈를 가지고 계시던 그것이 망원 렌즈든 뭐 짧은 렌즈든 간에 뭐 200mm 이하의 숏줌이든 간에 내가 새들한테 접근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뭐 빅클로즈업, 뭐 새만 딱 크게 찍겠다. 그런 생각은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빅클로즈업이 아닌 풍경 속의 모습으로 담겠다라는 생각을 가시는 거고 접근했을 때 딱 느낍니다. 새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구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할 적에 새들이 뭔가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까지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뭐 어떻게 돼요? 우당탕탕탕탕탕 그냥 새들은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새들도 나도 편한 거리까지만 접근을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천천히 조금씩. 그러니까 접근할 적에 보통 저는 어떤 새를 내가 접근해서 찍어야겠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그 기러기 사진 보여드렸는데 그 기러기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접근할 때 보통 1시간 넘게 접근합니다. 시간을 걸립니다. 1시간 넘게 아주 조금씩 천천히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새들이 덜 민감해 하고요. 그 다음에 낮은 포복으로 접근합니다. 새들은 높이에 되게 민감해요. 높이. 그래서 이렇게 낮은 포복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낮은 포복으로 아주 천천히 조금씩 가는 거죠. 막 뭐 우리가 군대 훈련 받듯이 각개전투 하듯이 막 신속하게 어떤 지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러니까 새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뭐지? 저게 사람인가? 촬영자인가? 뭐 이렇게 보면서도 때로는 이제 접근하다가 저도 고개를 묻고 그냥 거기서 한 5분, 10분을 그냥 기다립니다.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뭐 찍은 안산 시어에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새들이 쉬고 있죠. 근데 만약에 저 사진을 비클로즈업해서 찍으려고 한다면 새들은 뭐 그냥 있질 않습니다. 진짜 고생했어요. 바닥에 보시면은 조개 껍질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조개 껍질. 이 조개 껍질이 뭐 갯벌에 쫙 깔려 있는데 거기를 낮은 포복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무릎 다 나갔고요. 손 다 비었고 또 낮은 포복으로 카메라를 낮게 들고 아주 천천히 가다 보니까 뭐 진짜 고생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 한 커트를 딱 찍고 다시 낮은 포복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저들의 그 쉬는 모습을
찍고 저들이 휴식을 방해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뭐 대부분의 작업은 이제 블라인드 촬영, 위장막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장막 작업은 그렇습니다. 위장막 작업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위장막에 들어가 있으면 그 찍는 새들의 갖가지 포즈를 다 촬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를 찍었을 때인데 이 친구가 제 위장막에 와서 몸도 씻고 몸단장도 하고 그러는데 앞몸만 찍은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이렇게 뒷모습도 같이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다 이런 것들을 이제 촬영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위장막이 나도 편하고 새들도 편한 그런 사진이 됩니다. 혹시 망원 렌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망원 렌즈들이 있으시면 망원 렌즈를 가지고 촬영하실 적에 이게 제가 많이 듣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내 망원 렌즈는 핀이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센터에 와서 핀 교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망원 렌즈, 예를 들어서 300mm 이상이 되는 망원 렌즈인 경우에 핀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망원 렌즈를 저는 클린 타임에 촬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클린 타임이 뭐냐면은 보통 망원 렌즈는 이제 화면을 압축하지 않습니까? 압축해서 이제 사진 찍다 보면은 앞에 먼지 하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도 먼지 하나, 이쪽에다 먼지 하나, 먼지들이 이렇게 쭉 대기 중에 있으면 망원 렌즈 찍으면 그 먼지들이 다 합쳐져서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압축해서 찍히기 때문에 포커스가 안 맞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요새처럼 뜨겁게 되면은 해가 뜨자마자 이제 열기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 열기들이 올라왔을 때 거리가 멀어지면 열기를 요만큼의 깊이만큼 찍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의 깊이만큼 열기들이 다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진을 찍으면 핀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는 저는 거의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망원 렌즈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는. 그래서 만약에 작업한다면은 해가 뜨고 1시간 전후, 2시간까지는 저는 이제 클린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대에는 열기도 좀 덜 나오고 바람이 일지 않고 바람이 일면 먼지가 다 날라서 비산해 갖고 더 핀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바람이 해가 뜨면서 막 일어나기 전에 그때 딱 찍으면은 망원 렌즈가 이제 깨끗하게 칼핀이라 그러죠. 포커스가 딱 맞은 상황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보여주신 이 올이나 그런 거를 찍을 적에 오전광선에 찍었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찍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손떨림 방지, 제가 백으로 갈게요. 손떨림 방지 기능 사용을 자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새 카메라들이 많이 메커니즘이 좋아졌잖아요. 렌즈에도 스피드라이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디에도 몸체에도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의 오랜 경험인데요. 손떨림 방지 기능을 쓰는 경우는 피사체가 안 움직일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풍경 이런 거 고정되어 있는 물건들 나무, 꽃,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 피사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찍어야 되는데 셔터를 내가 느리게 쓸 수밖에 없다. 그럴 적에는 이제 손떨림 방지 기능을 써서 찍으면 효과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다에 나갔는데 배를 타고 있으면 배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찍는 대상은 섬이에요. 또 섬에 앉아 있는 새예요. 그런 경우에는 스테빌라이저를 써도 효과를 봅니다.
배가 움직이는 거를 좀 잡아줘요. 왜? 섬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돌에 앉아있는 새를 찌는 거는 걔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스테빌라이저가 움직이는 거다. 걔가 계속 뭐 걸어 다니고 뭐 움직이고 이럴 적에 스테빌라이저를 쓰면 핀이 더 안 맞습니다. 뭐 제주사에서 그거 당신이 잘못 쓴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제 경험상에는 스테빌라이저는 움직이는 새를 찌는 거, 물론 스테빌라이저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이 있죠. 그래서 팬닝 같은 거 할 적에는 이제 2에다 써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팬닝의 개념은 아닙니다. 새가 조금씩 앞으로 뒤로 옆으로 좌우로 막 움직일 때 스테빌라이저를 쓰면 오히려 해상도가 더 떨어지게 된다라는 경험상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이 사진을 찍을 적에 스테빌라이저를 썼으면 핀이 안 맞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테빌라이저를 끄고 셔터 타임으로만 찍은 겁니다. 물론 뭐 셔터 타임은 제가 800분의 1초인가를 뒀던 기억이 나는데 보통 이제 600mm 이상의 렌즈는 거의 1000타임을 놓고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800분의 1을 놓은 거는 저렇게 날개가 흔들리는 모습, 날개 끝이 흔들리거나 물방울이 이렇게 튀는 모습, 그런 걸 조금 살려주려고 1000타임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원 렌즈 쓰실 적에는 고속 타임, 뭐 아까 제가 500분의 1초 이상을 써야 되는데 기본으로 1000타임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촬영을 할 적에 갖고 있는 원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원칙을 따라서 찍으면 더 좋은 효과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블라인드는 이제 내가 촬영 시간이 어느 정도를 쓸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단시간 뭐 2~3시간 찍을 것이냐, 뭐 반나절 찍을 것이냐, 하루 왼종을 찍을 것이냐, 1박 2일 찍을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그 위장 텐트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한두 시간 앉아 찍을 적에는 아주 쬐끄만 그 앉은뱅이 텐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게 막 4~5시간 이상, 반나절 이상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요새 뭐 그 인터넷에 뒤져보시면은 그 뭐 1인용 그 중국산 뭐 캠핑용 진짜 쬐끄만 그 텐트가 있습니다. 얼룩무늬 텐트. 뭐 가격으로 치면 뭐 4~5만 원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텐트도 하나씩 있으면은 이제 누워서 쉴 수도 있기 때문에 장시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가 오기 전에 설치하고 새가 날아가면 철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가 와 있는데 그 새를 쫓아내고 내가 텐트를 치잖아요. 새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놀랬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날아오다가도 자기가 못 보던 어떤 이상한 물건이 생겼잖아요. 자기를 쫓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가 오기 전에 철수하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하고 새가 충분히 쉬고 날아간 다음에 철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경험이 쌓여요. 그래서 다음번에 뭐 내일 또 와야 돼. 그 자리에서 내가 또 내일 또 촬영을 마저 할 거야. 근데 그때 조심스럽게 철수를 안 하면 새들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뭐 촬영이 끝났다고 새를 날리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삼가야 된다. 제가 1강 때 말씀드렸잖아요. 산무해야 된다고. 산무. 음식물 먹으면은 장활동,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제대한 음식물을 섭취 안 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제가 그 팁이라고 하면 팁,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위장막을 치고 앉아 있으면 새들이 한두 마리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근데 대부분의 이제 탐조 촬영하시는 분들이 새 한두 마리만 오면은 막 너무 반가운 거죠. 내가 2시간을 앉아서 기다렸는데 제가 한 마리가 내 앞으로 왔어요. 2마리가 내 앞으로 왔어요. 그러면 카메라 렌즈 꺼내서 막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걔들이 놀래서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새 안 옵니다. 그 뒤부터. 그게 제가 후리새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위장막에 최소한 두세 마리의 새가 있어야 그걸 보고 다른 새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참으시면 위장막을 치고 오랜 시간 기다려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 위장막에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요거는 제가 무인 컨트롤 카메라를 이용해서 백으로 저를 찍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 텐트하고 저하고의 간격이 뭐 한 2m, 3m 밖에 안 됩니다. 2m, 3m. 저는 촬영을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 새들이 날아갈까봐. 카메라 꺼내서 찍는 순간 새들이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새들이 뒤로 물러갈 때까지 기다렸죠. 왜냐하면은 저 때는 이제 만조가 돼서 갯벌 위로 물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제 쪽으로, 제 텐트 쪽으로 많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가까우니까 꺼내서 사진을 찍으면 그 순간 거기는 뭐 우당탕탕하고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찍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어느 정도 저들이 물러났을 때 그때부터 촬영을 하기 시작해서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할 적에 새가 너무 가깝게 들어와 갖고 막 너무 반가워서 이걸 꼭 찍어야 돼 라고 한다면은 더 좋은 장면을 놓칠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블라인드 촬영할 때 특히 뭐 겨울 되면 눈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텐트만 하나 달랑 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그 위장포, 그 눈 쌓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위장포도 활용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눈 내린 날 찍은 거예요. 뭐 사진상으로 잘 표는 안 나는데 진짜 죽을 뻔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위장 텐트도 저렇게 위장포를 많이 사용하면 좋고, 요거는 이제 영종도에서 제가 촬영한 거고, 그 영종도에도 일부 지금 염전이 남아 있어요. 그 염전으로 들어오는 도유들을 찍은 겁니다. 요거는 위장포가 아닌 풀인데, 저 풀을 제가 저거 구입한 풀입니다. 저게 미국에서 헌터들이 자기 헌터들이 치는 위장 텐트나 아니면 위장하고 있는 장소를 가리기 위한 인조풀이에요. 저게 하나 뭐 예를 들어서 2m, 2m 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4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저게 4개를 사갖고 한 우리나라 돈으로 8만 원 정도를 주고 샀는데, 문제는 저게 이제 직구를 하다 보니까 쇼핑비가 8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지금 위장 텐트를 덮고 있는 저게 정확히 16만 원치의 풀입니다. 왜 그러면 저걸 사서 덮었었느냐? 과거에는 이제 적당히 그냥 위장을 했었는데 저렇게 위장을 해야만 찍을 수 있는 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곤이에요. 그 다음에 두루미. 걔들은 진짜 똑똑한 새들이라 그냥 적당히 위장해서는 절대로 텐트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풀더미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위장하지 않으면 사실 곤이나 두루미 촬영할 적에 위장 텐트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전에는 제가 풀을 벼서 억새 같은 거를 벼서 위장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 억새를 비는 것 자체도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제가 해외 직구로 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찍은 저 위장막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침에 물안개가 쫙 피고 곤이 4마리가 제 앞쪽으로 헤엄쳐서 올 때 찍은 사진인데, 저는 저 사진 찍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뭐 자연과의 교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를 받아들여줬구나. 얼마나 곤이들이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나를 위해의 요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여서 저렇게 내 앞에 와서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줘서 너무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위장하셔야 됩니다. 위장 텐트를 쓰시려면. 보시면 이것도 역시 위장포를 씌워서 하고 있는데, 저게 뭐
저거는 이제 비방용 텐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잘 수 있는 쬐끄만 텐트인데요. 비방용 텐트이기 때문에 밤에 비가 오거나 이럴지 몰라서 텐트 프라이드 치고 그 위에다가 또 위장포를 덮어놓은 작업입니다. 위장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겨울용 위장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상에 위장 텐트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댓글 좀 한번 달아줘 보세요. 네. 뭐 댓글이 안 들어오네요. 하여튼 위장 텐트 네, 네. 댓글 보니까 네. 아지랭이 가스가 있으면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뿌옇게 보입니다. 네. 작가님은 스나이퍼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도 보시면 하여튼 간에 여기 가을용 위장 텐트가, 위장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에는 저렇게 갈색의 무늬의 위장포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린 영상은 전부 다 저렇게 위장에서 찍은 영상들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장비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만든 저는 이제 카포드라고 그러는데요. 카포드. 차량용 거치대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만들어서 이렇게 차 문에다 올려놓고 이동하면서 내지는 차에서 대기하면서 촬영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카메라를 거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얗게, 제 차가 흰색이다 보니까 흰색 위장포를 씌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런 카포드가 있습니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좀 약합니다. 차가 이동하면서 600mm나 망원 렌즈를 걸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동할 적에도 렌즈를 꺼내놓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촬영하기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셨죠. 차 타고 가다가 새가 있어. 창문 내려. 카메라 들어서 렌즈 꺼내. 그럼 우당탕하고 날아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차 촬영할 때 뭐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새들도 창문이 쭉 내려가는 순간 사람이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경계하고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차량 문에 거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시면 새들이 경계를 확실히 안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 사진도 보시면은 여기 밑에 동그란 접시 모양 위에 이제 짐볼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앵글로 찍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앵글 파인더를 보고 찍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제가 1강 때도 말씀드렸는데 엎드려서 고개를 너무 들고 있으면 너무 목이 아파요.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하고 있는데 요게 되게 궁금히들 하시더라고요. 요 장비가 뭐냐. 그래서 요번에 공개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구글 같은 데서 그라운드 포드 내지는 그라운드 슛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라운드 포드 하고 그라운드 슛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요게 나와 있습니다. 시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뭐 가격은 알아서 확인하시고요. 요것도 이제 해외 직구로 구입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 오른쪽 사진은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집에 안 쓰는 프라이팬이 있잖아요. 프라이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역시 짐벌을 연결한 겁니다. 뭐 해외 직구 불편하고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직접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엄청난 효과를 주냐면은 보통 이렇게 접근할 적에 낮은 포복으로 막 제가 엎드려서 접근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밀고 가면은 자연스럽게 밀립니다. 왜냐면 밑에가 라운딩이 돼 있어서 밀고 다니면은 살살살 밀려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발처럼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발처럼. 발톱이 돼서 발처럼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들고 다녀야지. 들어서 옮겨야 됩니다. 근데 뭐 600mm나 800mm 이상의 망원 렌즈를 달고 누워서 들고 옮기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 그라운드 슛, 그라운드 포드를 가지고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진짜 많이 사용해요. 접근할 적에. 대신 낮은 포복으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천천히 접근하시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일어나시지 마시고 천천히 내가 접근할 때 1시간 이상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촬영하시고도 나올 적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밀고 철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저는 그렇게 딱 찍고 나면 그래 나는 프로야. 나는 역시 이종렬이야. 너도 안 놀래고 나도 즐거웠어. 이렇게 하면서 뒤돌아서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장비를 한번 사용해 보시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진들은 제가 이제 만든 그 컨트롤 장비인데, 뭐 보시면 펜틸트라 그러죠.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펜틸트도 달려 있고, 케이블로 빼서 여기 이제 컨트롤러인데 밑에 컨트롤러하고 카메라가 한 20m 정도 분리됩니다. 케이블로 이렇게 해서도 쓸 수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컨트롤러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 달고도 찍기도 합니다. 이제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뭐 훌륭한 앵글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편하고 새도 편하고 새도 덜 불안하고 뭐 그러한 생각을 갖고 만든 장비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촬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광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장비인데, 뭐 야 저거 있으면 무슨 사진이라도 다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도 되게 까탈스럽고 힘듭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진짜 받습니다. 배터리가 얼잖아요. 배터리가 얼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일주일 내내 작업했는데 한 장도 못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이 안 돼서. 근데 봄, 가을 뭐 이럴 적에는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사진 보시면 여기 이제 카메라가 요 바닥에 들어가 있고 우측에 이제 안테나가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약간 분리해서 사용을 합니다. 저렇게. 그래서 제가 두루미 작업을 많이 했었고, 여기 저옷에 작업할 때 보시면 웬 돌탑 다 싼 겁니다. 진짜 실제로 제가 여기 보시면 바닷물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예상보다는 좀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컨트롤러가 이렇게 두 개 올라가 있고 이쪽에 카메라가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새들이 안 젖주기를 기대하는 일종의 제가 이제 포인트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뭐 저런 사진, 저런 작업하는 게 뭐 한두 시간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한 3, 4일 걸려서 확인하고 물높이 확인하고 새들이 앉는 자리 확인하고, 또 거리도 되게 멉니다. 저거 거의 한 500-600m 이상 떨어져서 있는 장소거든요. 에피소드는 제가 저렇게 촬영하다가 카메라하고 저 컨트롤러가 물에 다 수장 당했습니다. 물이 수장 당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카메라도 잠기고 컨트롤러도 다 잠기고, 그래서 다시 컨트롤러로 이제 만드는데, 그 전에 한 제가 2천만 원 썼는데 저 컨트롤러 만드는데 1,000만 원 들여서 다시 만들어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컨트롤러가 있으면은 뭐 다 찍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하나의 장비일 뿐입니다. 제가 가끔 쓰는 장비. 그래서 그 가격도 가격이고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해서 찍으면 이제 이런 관광 렌즈로 찍는 느낌의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알려드릴 것은 타임랩스 카메라를 많이 활용하시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물에 저거 수장대라 그러는데, 수장대 위에 이제 조그만 박스가 앉혀 있는데 저 안에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타임랩스로 세팅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초 간격으로 자동으로 찍힙니다. 요새 장비들이 진짜 좋아졌고요. 특히 이제 미러리스 R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진짜 포커스가 잘 맞습니다. 그 포커스 영역이 진짜 잘 맞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갖다 놓고 찍기 시작하면은 거짓말이 아니라
새가 여기 앉았다, 여기 앉았다, 여기 앉았다 하더라도 다 정확히 포커스가 딱딱딱딱 들어가서 잘 맞아 있고, 또 한 가지는 망원 렌즈가 아니고 35mm나 50mm나 이 정도 되는 렌즈를 쓰기 때문에 심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심도가 좋아서 뭐 사실 뒤에 배경뿐만 아니라 잘 나옵니다. 이런 방법입니다. 보시면 여기 저는 이제 오디 마크 4 렌즈를 바디를 많이 쓰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릴리즈가 있죠. 릴리즈. TC80N3라는 릴리즈입니다. TC80N3라는 릴리즈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요게 세팅이 되죠. 몇 시간 후부터 작동해라, 몇 분 후부터 작동해라, 이러한 세팅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 간격으로 찍어라, 그러니까 5초 간격으로 찍어라, 10초 간격으로 찍어라. 그 다음에 몇 커트를 찍느냐, 찍힐 적에 3커트도 찍을 수 있고 4커트도 찍을 수 있고 5커트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5커트까지 찍어라, 뭐 그렇게 해서 몇 번 간격으로 찍어라,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릴리즈하고 저렇게 하우징을 넣어서 촬영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다가 카메라를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갖다 난 후부터 2시간 후부터 촬영, 예를 들어서 뭐 10초 간격으로 몇 초씩 몇 커트 찍어라, 이렇게 세팅을 릴리즈를 통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저런 그 타임랩스 릴리즈를 이용해서 촬영할 적에 앵글을 다 맞추셔야 됩니다. 새가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어떤 위치를 다 파악하시고 정확히 앵글을 맞춘 다음에 갖다 놓으시면 좋은 장면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장면을 많이 찍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바디에 보면 요새는 다 인터벌 타이머라는 세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벌 타이머를 가지고 촬영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메뉴에 들어가시면 인터벌 타이머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세팅하는 거는 매뉴얼 북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바디에 있는 거의 단점은 뭐냐면, 얼마 후에 찍으라는 기능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찍으라는 기능이 없고, 세팅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셔터 누르면은 그때부터 뭐 5초 간격으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나절 정도 찍으면 괜찮은데, 그게 시간이 오래 가면 이제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릴리즈를 이용해서 찍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릴리즈를. 그 다음에 카메라를 세울 적에 아까 전에 그 수장대라 그러는 폴처럼 생긴 거를 제가 꽂아서 세웠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팩포드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그 캠핑 가시면은 텐트에다가 박는 거 있잖아요. 그거처럼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손잡이도 있고, 저 위에 보시면은 이제 나사선을 넣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볼 헤드 같은 거를 하나 달고 땅에다 꽂아서 볼 헤드로 앵글을 맞춘 다음에 촬영하면은 그 덩치가 작기 때문에 카메라만 딱 올라가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됩니다. 삼각대를 세우시면 안 돼요. 삼각대 자체가 헤비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운 물건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사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요거를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한 부분들을 다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채팅창을 잠깐 볼까요? 네. 무슨 질문들을 하시고 계시는지. 탐조하기 좋은 시간대가 있을까요? 물론 오전 타임 좋습니다. 오전, 왜냐면 새들은 오전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 떨어지기 전에 좀 활동을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가서 탐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새가 없습니다. 새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에 가 있어야 됩니다. 새들도 요새처럼 더울 때 뜨거운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한 10시 되면 새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그늘로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쉰다고. 그래서 새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맞춰 나가셔야 된다. 바닥 안 추우세요? 네, 바닥 춥지요. 겨울에 유장 텐트에 뭐 바닥 엄청 춥습니다. 얼음 위에도 텐트를 많이 치는데 뭐 업보라고 생각하고 늘
추위에 떨면서 촬영을 합니다. 영상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영상은 차후에 한 번 더 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새 사진의 사유에 날개를 달다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시간은 한 2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새를 촬영할 적에 늘 새 모습보다도 새가 앉는 자리, 그 다음에 그 새가 찍히는 배경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에 돌 하나가 이렇게 물 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이제 새들이 자주 올라가는 자리죠. 자주 올라가서 쉬고 뭐 몸 단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찾으시고 적절하게 앵글을 잡아 놓으시고 위장막에서 기다리시면 편히 쉬시면서도 새들의 다양한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뭐 색과 뭐 색이 있어야 되고 또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진을 보시면 제가 사진 제목을 레테의 강이라고 정했었는데요. 이 앞에 이제 그 물반사, 붉게 물들어 있는 이곳이 이제 물반사가 되어 있는 곳인데, 저는 여기를 이제 레테의 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테의 강 아시죠? 망각의 강. 그 이승에서 저승으로, 저승에서 이승으로 갈 적에 그 강을 넘어가면 과거에 살았던 기억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레테의 강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욕심을 내서 이 붉은 물이 들어져 있는 저 물을 넘어가는 순간 뭐 시샘말로 사진도 안 되고 새들은 괴롭히고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넘어가면 안 되는 곳, 그 다음에 새들은 저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레테의 강이라는 제목을 달고 찍습니다. 서산 천수만이 없고 흑두루미들이 이제 가을에 이동할 때 서산에 있는 모래섬에 들어와 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찍을 적에는 이제 제가 그 사진 제목을 그 생각하는 사진, 뭐 사유라는 말을 뭐 거창하게 붙였는데요. 그냥 가서 찍는 경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찍는 겁니다. 이 사진도 이제 낙조, 야, 하얀 낙조 좋은데 저것에 잘 쉬고 있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오랫동안 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은 그 태풍 루사가 몇 년도인가요? 그 2002년도에 태풍 루사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 루사가 막 지나갈 때, 원래 태풍 지나갈 때 보면 낙조가 너무 이쁩니다. 낙조가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 출근했다가 오전에 회사 일 하다 말고 반찬했습니다. 반찬하고 바로 그냥 제가 강화도로 가서 기다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물론 새들도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을 본 거고, 그 다음에 이 해가 저렇게 동그랗게 물론 높은 해인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되게 잘 떨어졌습니다. 뭐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은 옛날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하는 사진. 여러분들은 이 새 사진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종다리라는 새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뿔종다리라는 새입니다. 뿔종다리. 그 뿔종다리는 현재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점점 보기 힘든 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종다리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글귀 있지 않습니까? 뭐 있지 않습니까? 남구만 선생이 지은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진다, 수치는 아이 상기하니 이러느냐, 제너머 사례 긴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이 우리 옛날에 뭐 한시라 그러나요? 한시가 아니죠. 하여튼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다리는 아침하고 잘 어울리는 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에 새의 모습을 좀 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이출할 때에 가서 저들의 활동하는 영역에 가서 대기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출의 모습에 아름답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가 종다리의 대표적인 이미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찍은 거고,
더 다음 사진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되게 아름다우신가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네, 댓글이 좀 늦게 올라오나 봐요. 댓글이 안 나오시네요. 멸종위기의 새이지 않습니까? 그 제가 천수만에서 찍었는데 그 천수만에서 저새를 찍을 적에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3강 때 제가 저새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아니라 멸종위기에 빠져 있는 새의 모습을 메시지로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지만 어두운 그런 톤으로 찍은 겁니다. 사진 제목이 동숙입니다. 동숙. 저거 찍을 적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진짜 도 닦았습니다. 뭐 얼마나 추웠는지 제가 저거 촬영할 때 영하 24도라는 그 일기예보를 듣고 비박 촬영을 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박 촬영할 적에는 완벽하게 위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사람이 눈으로 봐도 저게 무엇이지라고 하지 않는 한 두루미들은 절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같은 동숙이라고 했고 이 사진을 촬영하면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영하 24도라는 일기예보를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영하 28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거의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카메라, 물, 뭐 다 얼었습니다. 밤에 내가 자면 죽는다 이러면서 이제 밤을 새웠는데 어쨌든 간에 아침에 몇 컷도 못 찍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우당탕하고 날아가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한 열 몇 컷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카메라 다 얼고 다 포기했었습니다. 네, 되게 에피소드가 많은 사진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사진을 제가 되게 의미 깊은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DMZ에서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저거는 이제 그 DMZ 아닙니다. 저는 산 위에 올라가 있었고 DMZ에서 그 강을 따라 그 한탄강이라고 그러는데 한탄강 지류에 이제 화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거는 북한에서 흘러서 DMZ를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 한탄강으로 합류를 하는데 그 한탄강이 합류하는 화강에 눈이 쌓인 겁니다. 하얗게 된 거는 눈이고요. 오른쪽에 푸른 거는 그림자입니다. 그 강둑의 미루나무에 아침 햇살이 미루나무 그림자가 이제 강으로 이제 드리워진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두루미 작업하면서 가장 그 의미를 두는 사진인데 사진이 이뻐서가 아니라 DMZ 안에서 날아나오는 새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의미를 좀 주고 있습니다. 풍경이 있어야 이쁩니다. 사진은 풍경이 있어야 이뻐요. 새만 크게 찍히면 재미없는 사진이 됩니다. 풍경이 있어야 이쁩니다. 저 이 사진도 되게 그 힘들게 고생해서 찍었는데 여튼간에 제가 그 고니를 한 해 겨울 동안 계속 작업을 했는데요. 강에서만 그 거의 한 달을 잤어요. 제가 사진의 사이에 날개를 달았다는 건 아마 이 작업할 때 가장 그 뼈저리게 느꼈는데 왜냐하면 몸이 알아요. 한 달을 한 대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몸이 한 3시만 되면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박을 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갈등에 쌓이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들어가서 촬영을 해야 되지? 야, 네가 뭘 얻으려고 뭐 이런 막 그 생각과 반문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 찍으면서 내가 왜 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면 아마 저 같은 경우에 그런 목적이 없었다면 야, 뭐 내가 뭔 엄청난 기록을 남기겠다고 한겨울 영하 몇십 도 되는데 강에서 자 이런 생각을 하고 막 포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은 빛과 색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빛과 색. 고니 작업하면서 큰 고니 작업하면서 이제 가장 기분 좋게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저 사진에 보시면 카메라가 사실은 물에 올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물에 수장대를 꽂고 그 수장대 위에 이렇게 카메라가 올라가 있는 거고 릴리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릴리즈를 통해서 촬영이 된 사진입니다. 진짜 기뻤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하면서 저 사진 한 장을 찍고 난 뒤에 거의 그 고생한 거를 보상받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쉬면서도 충분히 새들하고 저하고 편안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낙동강에서 찍은 고니 사진인데 뭐 진짜 비클로즈업이 돼 있죠. 새들이 제 카메라 렌즈 앞으로 가까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빛과 색을 기다렸다 찍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촬영하면서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 여러분들이 쉬운 시간 가서 찍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 가장 아름답게 나오는 시간을 기다려서 찍는 거. 그게 저는 가장 좋은 촬영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사진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프린트를 진짜 해서 여러 군데 걸려 있는 사진 중에 한 군데입니다. 새벽에 찍은 거고요. 새벽에 찍은 거고 아침 새벽에 약간 해무가 끼면서 파란 그런 느낌의 새벽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새를 꼭 크게 빅클로즈업해서 찍는 사진이 이쁜 것이 아니라 새가 저렇게 작아도 진짜 아름다운 사진이 됩니다. 뭐 화면상에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프린트에서 보면 진짜 하나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사진이고 저는 이제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수장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카메라 컨트롤 장비하고 카메라를 수장시키고 나서 새로 만든 장비를 이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제목이 청천추야인데요. 푸른 가을밤, 청천추야. 네. 푸른 가을밤의 하늘이라는 제목의 저어새 사진인데 제가 저어새 작업하면서 가장 애정을 쏟고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반영이나 어떠한 새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찍고 싶다면은 빛을 잘 봐야 된다. 빛이 아름답게 들어오는 순간까지 기다렸다 찍어야 되고 제가 아까 전에 유장막 촬영의 원칙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장면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찍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그 장면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렌즈를 꺼내놓고 막 찍어대면 내가 원하는 장면을 찍지 못합니다. 저는 새들이 쉬는 모습과 적당히 떨어진 낙조, 그 다음에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찍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기다려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24mm로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저렇게 밤하늘에 찍는 새 사진도 참 이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셔터 타임을 빨리 두셔야 돼요. 여기 보면 새 쉐입이 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셔터 타임이 느려지면 여기 보면 빨리 날르는 애는 흘렀잖아요. 뒤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새 모양이 나오도록 셔터 타임을 빨리 주는 거. 이건 24mm 렌즈로 찍은 거고요. 해가 떨어지고 가창오리들은 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패턴을 잘 아시면 저들이 날아가는 길목에서 그냥 서서 찍은 것이 아니라 위장포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기다리면 머리 위로 날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진인데 이거는 낮에 찍었고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민물도요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장면인데요. 저 사진도 머리 위에 엄청 가깝게 날아가는 사진입니다. 물론 위장포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거의 한 2, 3m 위로 다 새들이 날아갈 때 촬영한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보였고 스페셜 플라이트라 그러는데 특별한 비행은 본인이 스스로 이런 장면을 찍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찍기 어렵습니다. 그냥 찍혀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패턴을 아시고 이런 상황에서 촬영하시면 특별한 비행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빠가 전 사진은 이제 200mm의
잠깐만요. 전 사진을 잠깐 볼까요? 요거는 200mm에 1.4니까 한 280mm 정도. 해 크기를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600mm 렌즈로 해가 커졌죠. 저렇게 그 날아다니는 새 사진을 찍으면 어떤 사진들 보십시오. 뒷공문이 찍혀 있다는 것은 새들이 저한테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대신 옆모습이나 날아 나오는 저쪽으로 날아오는 모습은 제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날아옵니다. 그때 타이밍을 맞춰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색깔이 비슷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동색, 보통 사진 찍을 적에 해 떨어지면 야 이제 사진 찍기 끝났다 이러고 들어가시는데 그 여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이 됩니다. 이게 겨울소경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눈 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사진은 제가 흑백으로 변화를 했는데 컬러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 색깔의 저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좀 단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조형적이고 조형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메시지를 담는 것이 좋은 사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시 어떻게 찍히는가 배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런 장소를 찾았다면 그 장소에서 새들이 얼마만큼 언제 날아 나오고 언제 날아가는지를 알고 그때 기다렸다 찍으시면 됩니다. 이 사진도 흑백 같지만 사실은 컬러입니다. 모노톤처럼 보이죠. 제가 저옷의 사진 찍으면서 이 사진을 제 옷의 일상이라고 제목을 달아놨는데 흑백 톤으로 완전히 반전돼 있죠. 머리 위는 블랙이고 밑에는 화이트로 물 반사가 들어가 있는데 뭐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저는 이제 저들의 암울한 미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찍었습니다. 어둡과 밝음, 그 다음에 빛이 교차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는 의미로 촬영을 한 겁니다. 강의 찬미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 사진도 낮은 포복으로 접근을 해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흑백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새 사이에 날개를 달다. 사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빛과 색이고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촬영할 때 그것이 좋은 사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뭐 사진이 꼭 파인아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록 사진도 있고 뭐 교육 사진도 있고 무엇인가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찍히는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라는 틀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사진을 보고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전달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여러분들도 자연사진에 있어서는 꼭 빅클로즈업이 아니더라도 새가 작게 찍혀도 충분히 그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다면 뭐 장비에 대해도 마찬가지고 나는 망원 렌즈가 없어서 못 찍어가 아니라 망원 렌즈를 가지고 있다라도 좋은 장면이 나오는 시간에 가서 찍어야 되고 그들의 생활 패턴도 알아보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저 스스로도 그러한 상황을 맞춰서 찍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내 편한 시간에 내가 가서 찍으면서 나는 좋은 사진을 찍고 싶어.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야 당신이 찍은 사진들을 나도 찍고 싶어. 제가 다 오늘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시간 투자하셔야 되고 위장막 치셔야 되고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뭐 제가 찍는 방법들이 다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무인 카메라, 컨트롤 카메라 있으면 더 좋긴 하죠. 근데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일단 채팅창을 몇 가지 더 볼게요. 네, 맞습니다. 골든아워.
네. 개인적인 질문. 네. 제가 오늘 여기 채팅창에 올라오신 질문들은 유튜브 방송으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서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 기다리는 사진. 네. 찾아다니는 사진보다는 기다리는 사진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질문들은,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올라가면 거기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밑에다가 댓글을 꼭 질문한 것에 대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정리하고 제 3강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있고 제 3강은 뭐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으면 3강은 뭐 역시 온라인 강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3강 때는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맡아서 한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 결과물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촬영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저의 생태사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